언론계의 이순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자 어떻게 새해에 승진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예, 승진을 했지요. 뭐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사회부장이 됐습니다. 아이고, 1월 세상에. 2일부터입니다. 아이고, 장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주경제의 스타 기자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장용진 기자님. 네. 뭐 훌륭한 기자들이 많은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일 맡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또 후배들도 잘 이끌어 주시고 아주경제의 또 위상도 아주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다룰 이슈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 네.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네 번째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장 기자님 평가는 어떠세요? 글쎄, 일단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그래요. 이분이 상당히 그 검찰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소병철을 장관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 쪽입니까? 자유한국당 쪽입니까? 그래서 어느 당적이라든지 어떤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이라든지 법무부에서 근무한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나 검사, 평직원들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참 잘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꾸준히 장관 후보 혹은 총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매번 안 됐죠. 그러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총장이 바뀔 때마다 후보로에 올랐었고, 심지어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 임명될 무렵에도 소병철 고검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는 주변 관리를 무척 잘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겸손하고 또 누구한테든지 예의 바르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요즘 우리 검사님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마디로 인사상 물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호남이란 이유 때문에 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이런 미친 정권 같으니라고. 아유, 진짜. 그동안 자기 주변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큰 흠이 없는 분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계속 보도도 됐습니다만 퇴직 이후에 로펌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수, 특히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학교라기보다 조금 조용하고 작은 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전관 예우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자면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공직에 욕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박근혜 정권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네. 어느 정권 사람이든 그걸 다 떠나서 이 사람도 검찰주의자인가?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개혁적 검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속에는 검찰주의자의 그런 DNA를 품고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인사 검증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검찰 출신 중에 검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본 사례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검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는. 누굽니까?
제가 이름을 거론하길 수는 없는데 지금 이분은 아닙니다. 소병철 전 고검장은 아니고요. 이분이 물론 다른 검사,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비하자면 아주 유화적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만, 하지만 검사입니다. 그래요. 예, 권력 지향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주변 관리를 잘해서 뭐 흠이 없다고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네. 겸손하신 분이긴 하지만 겸손을 과시하시다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라는 또 다른 평도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저분 훌륭한 분이야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도 하지 말아달라,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는, 그분한테는 좀 피해를 끼치는 게 될 수가 있죠. 별일 아니군요. 예. 그다음에 이 재산상의 부분에서도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순지 순천지 쪽에 관광호텔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검사는 관광호텔과 같은 숙박요식업의 지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직자윤리 규정에 따르면은 숙박업소 지분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이분이 국회로 간다면은 금태섭 전 검사 같이 확정된 당론, 강제적 당론마저 어기고 지멋대로 기권표를 던질지,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뒤통수를 칠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뒤통수를 치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확정된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 무난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내키는 인물, 제 입장에서 볼 때 100점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말을 아끼시네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장영진 사회부장님.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임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개혁적인 검사, 지금 오늘 보도되기로는 아주 개혁적인 인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진우 기자한테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분에 대해 비리가 있다, 이 차원을 떠나서 이분을 개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좀 많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개중 나은 검사다. 하여튼 지금의 그렇죠. 윤석열 검찰 같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GX대로 하는 이런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벌금 500만 원 그냥 벌금으로 끝내겠다고 받으면은 그 2명은 당선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당선 무효. 이게 당선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 못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향후 5년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은 물론이고요, 22대 총선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약식 명령이라는 것이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그대로 확정입니다. 근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5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말이 약식 절차지 실제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렇게 패스트트랙에서 정식으로 이제 기소된 의원들 수가 14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6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벌금형은 약식 기소인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받아들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불출마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뭐 의원이라면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도 나갈 수 없고 또 그 중간에 있는 뭐 지방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나갈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 정치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사실 5년이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마도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예,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국회의원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텐데 장제원 의원하고 홍철호 의원이에요,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은 그럴 듯했습니다. 사실. 네, 예. 네,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변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분이 왜 어떻게 해서 약식 기소가 됐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많이 좀 일으키긴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홍철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좀 그 행동으로 볼 때 그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또는 뭐 체입 의원 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당시 이 상황으로 볼 때 약식 기소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보자면데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제가 볼 때 검찰 내부에서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글쎄 그 검찰 지휘부하고 그다음에 일선 검사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예. 약식 기소를 해라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이런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선 검찰에서 약간의 수를 쓰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약식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식 기소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형태로 만들지 않았느냐. 뭐 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식 기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약식 네. 기소를 내렸다. 이건데 또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검찰 지휘부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또 박찬호 뭐 이런 인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좀 깎아줘, 좀 봐줘 이랬는데 일선 검사들은 아니 명백한 범죄인데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 차이가 있다가 그래 좋다 그렇죠. 이 정식 기소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벌금형이긴 하지만 약식 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식 기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자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생각했다는 말이죠.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자 그렇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네. 뭐 장제원, 홍철호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모두 무죄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어떤 또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느냐면은 이분들이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 일반 뭐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업무 방해 요런 것들로 기소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피선거권 박탈이 되려면은 국회법 위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회법 위반하고 일반 다른 사건, 형사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하면서 300, 200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선거권 박탈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요런 방식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변동이 생기는 뭐 벌금액의 액수는 변동이 없을 수가 있지만 네. 이것을 그 일반 형사 사건과 국회법 위반 사건을 분리해서 각각 별도로 이렇게 형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액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또 선거법상의 그 피선거권 박탈도 피할 수가 있는 또 그런 또 길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장제원 의원 측은 이 완전하게 무죄를 얻어내긴 어려워 보이니까 아마 이런 형식으로 그 적어도 일단 그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로만 선고를 받도록 네. 이렇게 한 방향을 찾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좀 꼼수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 등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 총평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 검찰이 상당히 자유한국당 쪽 이런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직자들을 봐주기를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회법 위반이란 이 패스트트랙에서 위반이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든지 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뭐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를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모든 혐의를 볼 때 이거는 전부 다 국회 회의 방해,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을 중심으로 해서 네.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수는 보면은 일반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그냥 공동 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더란 말이죠. 아, 국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자유한국당 국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 그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그 난리를 친 거는 사실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국회 의사 회의 방해라는 것을 목적을 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법 제 165조 1항을 적용을 해서 이 처벌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는 적용을 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네.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안과 앞에서 충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부 다 공무집행 방해로 돌려놨어요. 사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가장 큰 폭력 사건은 바로 국회 의안과 앞에 있었던 충돌 사건, 두 번째가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감금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던 겁니다. 국회 회의 방해를 적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는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실형 거의 금고형이 나와야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보자면 되게 그럴듯했는데 네. 내실을 따져보니까 도망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어줬더라. 네. 이거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쪽을 봐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정말 나쁜 검찰입니다. 아, 조국 네. 가족 털듯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뭐 그거는 고사하고 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최대한 봐주려고 했다.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마련해 줬다. 예.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최대한 봐줄 수 있는 법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법 해석을 할 때 최대한 깐깐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은 검찰이 봐줄 수 있는 최대한을 봐주고 있다. 법 적용에 있어서도 이것을 전부 다 국회법 위반으로 다 의율을 했어야 정상인데 이것을 쪼개기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모든 것을 뇌물죄에 맞춰가지고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입시 부정이 모든 행위를 다 입시 부정에 맞춰가지고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행위가 국회 회의 방해였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행동을 쪼개놨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누구는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고 누구는 봐주겠다고 한 거고 이거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자신들은 겉으로는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의 해석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해석의 재량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자기들 멋대로 했다. 네. 자신들한테 좀 우호적인 사람은 봐주고 자신들한테 적대적인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이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에 가면은 검찰이 너무 봐준 거 아닌가? 기소를 공소장을 네. 너무 봐주기식으로 짠 거 아닌가?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습니까? 봐주기식으로 했다라고 질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단 어쨌거나 기소는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방어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 일제로 보아서 엄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리어 저 검찰이 기소한 내용보다도 또 구형한 내용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검찰이 좀 장난질을 쳤다라고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원에서는 또 법원대로의 또 양형이라든지 이런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더 최대한 또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또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이 이런 병든 검찰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BC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네. 토요일 뉴스데스크 시간이었는데 제목이 이래요. 단독 검찰 인사 초안 청와대에 전달. 윤석열 측근 상당수 교체될 듯. 예. 그러니까 이제 전달된 안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달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가 진실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이날 MBC 보도는 사실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초안이 전달됐다라는 것이 좀 새로운 내용이었고 그것을 단독이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실 충분히 예측되고 있고 예. 충분히 지금까지도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 법무부가 그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전보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이 전보가 될 것이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그 얘기 역시도 이미 충분히 예측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거는 예측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입니다. 예. 확정된 내용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법무부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 현직 검사가 보임하도록 했던 것이 몇몇 직책이 있었습니다. 법무실장이라든지 검찰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직 검사들이 그 자리에 보임될 수 없도록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검찰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법무실장이라든지 검찰국장들이 현직 검사장급인데 이분들이 모두 검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그럼? 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뀐 게 지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바로 그 첫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미 충분히 예측되는 내용들이었고 어떤 경우는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확정된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마치 이제 초안이 전해졌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초안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좀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는 이번에 반드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라고 꼭 집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네. 법무실장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같은 사람은 이번에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몇몇 사람만 더 붙이면은 초안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인사 수요를 정리한 것을 초안이다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라는 식의 내용까지 포함됐었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인사 수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정리된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초안이라고 오해했을 가능성 또는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그것을 일부러 초안이다라고 해서 한번 청와대와 법무부를 한번 찔러본 게 아닌가. 거기에 아마 저 MBC 기자가 좀 말려들었을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가요, 보도한 MBC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청와대 출입 거의 뭐 바이스라고 해야 될지 캡이라고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바이스 또는 캡급이에요. 그래서 네네. 청와대로부터 받은 정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도 드는데 뭐 하여간 그게 저희들한테 관심사가 아니라 이 한동훈이나 박찬호 같은 이 검찰 간부들이 이번에 인사 조치가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저 장영진 사회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인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지 이번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검찰은 오는 7월이죠. 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수처의 출범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짓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4월 선거를 그렇죠. 맞춰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 당선자들을 집중적으로 털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 무효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비서를 뭐 소환했다는 등 벌써부터 여러 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인사는 분명히 하는데 과연 근데 이게 또 인사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최소 보직 기준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는데요. 예. 이게 쉽게 말해서 1년은 채워야지 그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 7월에 인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해서 최대한 버티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남은 어떤 변수라고 볼 것인데 그거는 뭐 법무부 장관 인사권으로도 철회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까? 그 뭐 최소 보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새로 만든 기준이라서 이게 법무부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거리가 될 만한 그런 그거는 되죠.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전보 발령은 어렵지만 승진 발령은 또 가능한 걸로 봅니다. 승진 발령이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 수요가 난 지역 그 고검장 이 자리에 우리 저 동훈이 형도 보내고 우리 저 찬호 형도 보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좌천성 영전을 보내는 거죠. 좌천성 영전.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소 보직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승진을 해야 하는 일반 검사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미 승진을 어느 정도 한 검사장급 이상에는 적용하는 사안이 아니다. 뭐 검사장급을 이제 차관급 혹은 실국장급으로 보는데 네. 실국장급 차관급이면은 이미 진급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최소 보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최소 보직 기준이라는 것은 적어도 부장검사 이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보직 그 기간을 채워야만이 그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진급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 채우게 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따라서 네. 이미 진급을 할 만큼 한 검사장급한테 굳이 이런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뭐 한동훈 형님이나 우리 저 박찬호 형님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그러면은 만약에 좌천성 영전을 했을 경우 네. 윤석열 검찰총장 반발합니까?
뭐 반발은 하겠죠. 근데 반발은 하겠지만 사표를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사표를 던지면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네. 던지겠느냐라는 얘기를 벌써 하는 걸로 볼 때, 아, 누가 그런 말을 예, 합니까? 예, 벌써 검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아, 지금 이미 뭐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그 경고 사인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총장이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가 나오죠, 여기저기서. 사실 그런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이 그겁니다. 누구 줘라고 사표 내느냐. 예, 끝까지 버티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새롭게 이제 그 취임하신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하려면 반발을 해서 집단 사표가 있을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그 김용민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발 그래 달라는 쪽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쪽도 그 얘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 줘라고 우리가 사표를 냈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자, 그나저나 지금 전에 그 장용진 부장님께서 네. 사법연수원 30기까지는 인사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30기도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보통 그 실제 인사 기수보다 한두 기수 밑에까지는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관심은 그래서 30기도 인사 검증 동의서를 냈다면은, 네. 아니 임은정 검사가 이제 좀 뭔가 요직에 오를 수 있는가? 이게 또 관심이 가능성은 많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린 이제 뭐 과연 이제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예,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좀 있지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검사장으로 바로 진급시키는 것보다 차장 검사 정도로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도 오려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차장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간다면은 지금의 이런 아주 그 지멋대로식 수사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크죠. 아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급보다 예, 차장 검사급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야 검사장급에서 되겠지만 네, 실질적인 수사의 그 현장 지휘관은 차장 검사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차장급의 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만 바꿔놔도 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차장 검사로 저기 이문정 검사가 간다면은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큰 변화가 추동될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죠, 사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 높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성 은 항상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항상 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빤스 전광훈 씨를 이제 구속영장 기각했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기각해 줬더니 바로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집회를 마친 이 전광훈 추종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국립 서울맹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네. 막 이들은 말이죠. 막 여론이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좀 위축되는 듯하다가도 전광훈 씨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마치 법원이 야, 그 시위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격려해 준 것인 양 네. 막 밀고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너무 허탈하고, 그래서 평화나무가 구속영장 재청구 및 또한 영장 발부 촉구 집회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하는데, 네. 이번 이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기각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 앞 시위는 웬만하면은 가로막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법원의 그 태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청와대 앞 시위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네, 우리 네, 네. 2016년, 17년 촛불 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집회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이 이후에 청와대 집회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있는 아이, 단계입니다. 그럼요. 할 수 있죠. 뭐 예, 그거에 대해서 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주야장창 이렇게 그렇죠. 시민들의 불편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청와대에 진격한다. 아니 우리 촛불 시민들이 뭐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끌어내 가지고 서울구치소 보내자. 뭐 체포조, 구속조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 정권 전복을 외쳤나요? 또 퇴진을 요구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순교 결사대니 이런 걸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폭력을 조장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엄격하게 처벌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뭔가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약간 좀 봐주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광훈을 정말로 구속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었다면은 그 당시에 그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폭력을 휘둘를 때 그 정황이라든지 그 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오든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모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으로 보면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정광훈 목사를 구속을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예, 예. 청와대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사실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한 게 그겁니다. 첫째, 법원의 경향 자체가 청와대 앞 시위를 그렇게 막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 두 네. 번째,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저희 두 가지를 들어서 아마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또 다시 말하자면은 이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킬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 외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이 맹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예. 점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자, 이 과정에서는 사실 검찰이 해줄 걸로 보긴 어렵고요. 이 부분에 이제 시민들이 탄원서를 낸다든지라고 해서 앞으로 영장 재청구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시민들이 탄원서를 낸다. 이미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20만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범죄 피해자들인 우리 이 맹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예.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법정에 호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좋은 정보와 함께 또 명쾌한 또 서초동 일대의 상황들을 정리 분석해 주신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이제 법조팀장에서 사회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예, 되게 어색하네요. 장용진 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우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널리즘 활동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